그래서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주파이기 때문에 뜨거워요. 뜨거운 열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굉장히 열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, 화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뜨겁다, 큰 통증과 함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술으로 받을 수 있는 장비들, 크게 보면은 고주파 장비와 초음파 장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. 이 두 장비는 주로 타이트닝, 리프팅에 효과가 있는 장비들이고,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울세라와 써마지란 말이죠. 그래서 결국은 이 타겟층에 열을 전달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음파로 전달을 한다 하면은 이게 울세라 또는 그 전에 있던 더블로라는 장비도 있었고, 그게 국산화된 슈링크, 가장 유명하죠.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. 또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써마지죠. 써마지, 인모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,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볼륨어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. 슈링크 장비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볼륨어와 슈링크의 차이가 뭐냐,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층 자체가 조금 달라요. 볼륨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피 쪽에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, 슈링크는 조금 더 깊게 스마스층 타겟이 된다고 하죠. 리프팅을 효과를 내고 싶다는 건데, 어찌됐든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타겟층이 진피 쪽, 좀 더 위쪽에 가깝다 보니까는 열을 주면 단백질은 변성이 되죠.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좀 쪼그라드는 형질을 가지게 되는데, 그래서 잔주름이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모공이 좀 타이트닝이 된다든지 그런 표면적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주파이기 때문에 뜨거워요. 뜨거운 열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굉장히 열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, 화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뜨겁다. 하지만 이 볼륨어 장비는 생각보다 통증이 그렇게 심하거나 열감이 심하진 않아서, 물론 그것도 에너지를 좀 올리면 더 뜨겁게 느껴지긴 하지만, 어쨌든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통증이 덜 심해서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를 하지 않고 비수면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시술 시간 자체는 보통 한 300샷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분, 9분 정도 소요가 되고,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통과가 됩니다. 이게 단극성이기 때문에 이 접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등에다 패드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, 패드를 안 하고 하면 큰 통증과 함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드를 부착을 해야 되고, 몸에 있는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한 이게 슈링크와 함께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,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발생하는 컴플리케이션이 볼페임이라고 하죠. 이게 타겟층이 깊다 보니까는 열에 의해서 지방들이 좀 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이쪽이 패여 있거나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위아래쪽은 좀 슈링크를 이용해서 좀 타이트닝 시켜주시고, 나머지 부분은 볼륨어를 이용해서, 볼륨어는 타겟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쪽이다 보니까는 이런 지방층에 큰 연관이 없어요.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시행을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좀 같이 타이트닝 시키는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고주파 장비 워낙 뜨겁기 때문에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순행식으로 돌아가면서 쿨링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요. 그래서 좀 덜 뜨겁다고 하는데 어쨌든 뜨겁긴 뜨겁습니다. 근데 그게 볼륨어 안에 그 내부적으로 장비가 또 쿨링을 좀 더 빨리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약간 진동을 준다든지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열감을 분산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볼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좀 더 얕은 층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웃을 때라든지 이런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, 잔주름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,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좀 수축을 시키면서 좀 타이트닝, 탄력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잔주름이나 탄력을 개선을 시키고 싶은데, 물론 이게 리프팅처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좀 더 탄력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다른 시술이 너무 무서워, 아파,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, 물론 이것도 뜨겁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좀 덜하다, 그래서 좀 내가 통증에 대한 역치가 좀 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
모든 시술은 마찬가지죠. 얼굴 세안을 일단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몸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들, 속옷에 있는 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지, 피어싱 이런 건 다 제거를 하셔야지. 왜냐면 이게 제가 안 하고 그냥 해봤더니 엄청 아프더라고요.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제거를 하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깜빡하고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항상 신경을 쓰셔서 몸에 붙어있는 금속들은 다 제거를 하고 시술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써마지나 뭐 이런 시술이 통증이 너무 무서워 하는데 이 탄력이나 잔주름을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업 시술을 위해서 가까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시너직하게 다른 시술이나 이런 거를 콤바인 해가지고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